오늘의 정석입니다. 몇 주 전부터 현금을 일정 부분 좀 마련해 놓고 시장 빠진다고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좀 기다리자. 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김정수 전문가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오늘의 정석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좀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고요. 오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팁을 주시죠.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앵커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그 버전에 맞춰서 제가 방송을 매운맛, 진행할까 순한 맛 하는데요. 얘기하실 거죠? 아니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이런 시장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좀 풀어주는 거죠.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친절하게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딱딱 결론만 제시해드리는 구체적인 숫자만 제시해드리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10분 정도 되잖아요, 방송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앵커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친절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아, 그래요? 결론도 같이 좀 곁들여 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일단 예. 2008 말씀 좀 드려도 되죠? 네. 네. 2880에서 2850에 여러분들에게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 중간에 들어가지 말고 현금을 아껴두자, 남겨두자 요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서 2780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710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주도해서 올라가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세 종목을 보고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요거 아니면 가짜다. 참아라 해서 그러면 2650까지 열어놓는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이고 중간에 단기 매매 하다가 매도 타임에 한번 놓치게 되면 포트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매수 유동성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좀 기다리자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좀 추상적인 거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래서 반대 매매, 신용 청산 이런 단어를 좀 제가 썼죠. 이러면 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증권사에서 140%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억 정도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으면 이제 2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0%면은 30%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에서. 레버리지가 이제 2배수니까 1억에서 이제 1억. 그러면은 고점에서 30% 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증거금을 추가로 이제 납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업의 어떤 가치나 실적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 강제 매각되는 거죠. 우리가 뭐 부동산으로 치게 되면은, 그 경매 나오는 거죠. 멀쩡한 지역인데 멀쩡하게 좋은 지역인데 그냥 무리수를 뒀던 사람들이 강제매각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용청산이나 반대매매가 나왔었을 때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야 이기기가 좀 유리하다는 얘기죠.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주식을 살려고만 해요. 사서 수익 내고 싶은 거죠. 편하게. HTS 보면서 이제 밖에서 일하면은 날씨도 덥고 육체적인 노동도 하니까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우리가 사이버머니처럼 생각을 해서, 뭐 10,000원에 사서 12,000원 팔,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지적인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저는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개인 투자가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이기기 쉬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좀 지기 어려울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는 제가 적자 밸류에 사면 돈 된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계속 적자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적자를 탈출하는 거에 베팅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리가케미나 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뭐 대박은 안 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말도 그렇고 지난주에 좀 찾아보면 정말 큰 공포를 느낄 정도로 주식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여러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대 급락이 나오니까 이게 중간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바로 한 20% 물린 거거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중간은 가는 건데 중간에 욕심을 부린 거란 말이야. 아직 시도가 전혀 안 나왔는데. 왜냐면 2650 안 왔잖아요. 그죠? 제가 2710이 붕괴되는 순간 2650까지 열어놓고 반대 매매 나오는 시간대가 9시에서 한 10시 정도 되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잘 활용해보자라는 전략을 했었잖아요. 그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주말에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 엔비디아 쪽에서 그 블랙에어 시리즈 요거에 대한 좀 생산 지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보고서 또 공포스럽죠.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도 급락했으니까 또 경기 침체 우려도 또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10% 급락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미리 안 거예요. 돈들이 그 내용들을 미리 안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뜯어서 해석을 해주면 이 생산 지연과 관련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 백업 라인을 다 했어요. 엔비디아 2, 3개월 전부터 이 블랙엘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 성능이 워낙 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워낙 발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전력 소모도 엄청나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았었을 때도 미리 대비를 했었거든요. 2, 3개월 전부터. 근데 그런 건 지금 뉴스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나중에 이제 급반등 나올 때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들이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눈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알 수 없는 건 전 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 수 없는 건 다 버리고 알 수 있는 거 하고 중요한 거 그죠? 요것만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저는 결과가 더 좋다. 첫 번째,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매매나 신용 청산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비자발적인 거니까 만약에 똑같이 주식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익이 훼손되는 기업을 하실 겁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하실 겁니까? 정점을 딱 찍고 나서 이제 빠지는 주식을 매수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익이 개선돼서 이익이 좋아지려고 하는 기업? 이게 명백하게 보이는 기업 어떤 걸 하실 건가요?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을 이번에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반대 매매 나오려면 보통 주식마다 약간 좀 다른데 최소 30에서 40%는 빠져야 돼요.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물타기 때문에 평균가가 더 낮아진다고. 그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하반기하고 내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아, 그럼 이건 잘 사두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계열 관련된 주식들은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좀 과잉 유동성이 붙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TSMC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좋았었을 때 따라가지 말라고 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미 수익을 한번 냈다는 거. 88,000원에 추천해서 1년 반 동안 끌고 오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지금 173,200원에서 뭐 블랙에어 시리즈 관련된 악재가 나오니까 이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30% 정도 빠졌으니까 뭐 오늘 시장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으나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다 거품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잘만 사두면 되는 거죠. 대신 매매를 접근을 해야겠죠. 첫 번째 이 반등 포인트는. 그죠? 하이닉스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리 보셨어요? 금리?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경제지표 지난주에 발표되고 나서부터 스프레드가 정말 줄었어요. 2년물이 지금 5.03%였었던 게 4월 달에 지금 이게 3.87%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10년물이 4.7%였었는데 3.8%까지. 그래서 7베이스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스프레드가. 이게 보통 30베이스 포인트 차이 났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환율 지금 1360원 깨져가 1356에서 왔다 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안정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반응했다 이거예요. 긴급하게. 두렵죠? 근데 잘 봐봐요, 여러분. 돈은 뭘 좋아해요? 돈은 뭘 좋아합니까? 이익을 좋아한다고.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테마로 인해서 어떤 리먼 사태 같은 이런 글로벌 어떤 이런 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겠으나 엔비디아는 이미 실적으로 보여줬었고 나머지 기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충족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품만 빠진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매수세가 붙겠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구간에 지수에 대한 기준과 이 기간 동안에 좀 부실한 기업들은 다 제거하고 옥석을 좀 구분해서 이익 증가하는 기업들로 잘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면 되겠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금부터 제가 좀 구체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뭐 마인드도 포함된 건데, 자 이제부터는 구체화 숫자를 딱 제시해 드릴게요. 2,650의 선을 딱 그어요. 오늘 아침에 시장 딱 보라고요. 그러면서 2,650에서 아래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2,620의 20부근, 20에서 30부근에서 지지 나온지를 보세요. 지지 나올 때는 6개의 종목들이 지지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KB금융, HD, 현대일렉,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같이 갔던 이제 기아. 이런 애들이 요 가격에서는 방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 가격이 깼다. 그럼 2,560까지도 열린다고 생각을 하셔요. 여기에서부터는 좀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꽤 많이 나올 텐데, 제가 권장하고 있는 건 좀 산업 대표 기업들이 이익 나왔던 현대차나 기아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 차라리 매매하셔라. 요게 의견인 거고, 그 다음에 2,650 이상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뭘 보는 거냐면 2,710까지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살 기를 안 주고 시장 급락하는데 갑자기 장대양 보고 쫙 나와서 개파른 양보를 만드는 거지.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종목들이 자금이 뭉쳐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급반등이 나오는 거고, 얘네들 위주로 급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밑에서 2,650과 2,700 요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또 목요일 만기 때까지 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좀 현금을 남겨 두시면서 매매를 하다가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2,620 무너지면 현금 다 쓸 생각하지 마시고 한 차례 변동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좀 기대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많겠구나.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대응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확하게 지수 라인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액션 플랜까지 주시는데요. 내일 이 시간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 김정수 운용학과 함께했습니다.